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8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전일의 국내 상장사 5곳의 의문스러운 하한가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 오후 미국발 악재로 급락했던 2차 전지주는 오늘 다소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죠. 네, 먼저 에코프로가 6% 이상 급등하며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등도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제 거래 정지 후 거래가 다시 재개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4%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지난밤 미증시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AI 열풍에 나스닥은 여전히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엔비디아 시총 1조 클럽 안착입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7번째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연초 대비 180% 상승을 하면서 고평가 논란도 일고는 있지만 월가는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서 주요 투자 은행들은 목표가를 최대 500달러까지 높였는데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이 분위기가 좋았죠. 네, 특히 기판 업체들의 탄력도가 좋았습니다. AI 시장 성장세의 수요 확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징 스탁에 등장했던 바이옵트로 심텍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이수페타시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연일 신고가 엔터주, 기세 등등입니다. 최근 엔터주들이 연일 신고가 행진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텐센트 뮤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 마카오 행사에 K-팝 가수를 다수 초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늘도 안정적인 상승세 이어갔죠. 네, 르세라핌, 세븐틴이 속해 있는 하이브, 트레저 소속사인 YG엔터, 그리고 JYP엔터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SM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탄탄한 실적 스토리가 예상되는 엔터주, 중국발 모멘텀이 추가 동력이 되어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은 반도체 기판과 엔터주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수페타시스와 PI 첨단 소재, 그리고 하이브와 JYP 엔터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차별화된 맞춤 전략과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 보겠습니다.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시총 1조 클럽 안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I를 동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기판 업체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AI가 기판 시장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깊이를 한번 좀 여쭤보고 지금이라도 좀 기판 업체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야 할지 박현상 차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기판 지금 굉장히 좋죠. 좋은데 우리가 지금 AI 쪽에서 어떤 종목들이 확장되고 업종이 확장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뉴스를 보니까는 하이닉스에서 HBM 지금 생산량 2배 늘린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기판 업종이 높아졌던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기판 HBM3가 확대되면 DDR5로 넘어가면서 DDR5 같은 고용량 그리고 넓은 기판이 사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가장 AI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EQ가 저점으로 된 배고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Q 정도부터는 도를 가능성이 크니까는 지금부터는 아마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증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반기로 갈수록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기판 업체인데 오늘 매도의 기술에서는 PI 첨단 소재와 이수 페타시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는 두 분 다 스탑이고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다 지금 이제 스탑하자라고 이제 좀 주셨는데 PI 첨단 소재가 이 기판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 필름의 이제 그렇죠.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수 PB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탑 사인은 이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판에 관련된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PI 첨단 소재가 이번에 적자 전환을 했지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만 네. 잠깐이라도 좀 보수적으로 한 번 더 쉬었다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분기 적자 전환과 함께 매각 불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글래누드 PEF라고 알려져 있을 겁니다. 글래누드 입장에서는 이제 PI 첨단 소재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급하게 오르게 되면서 매수자 쪽에서 아마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싱가포르 쪽에서 소송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매각 불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괜찮아진다면은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괜찮아진다면은 충분히 매각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보수적으로 한 번쯤은 다시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지금 올라와 있는 가운데 오늘 16%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익절로 챙기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박현상 차장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 기판에 들어가는 폴리이미드 필름이 이제 주력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기판 시장이. 네. 그럼 이제 수요 확장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이 기판이 FPCB거든요. 그 연성회로 기판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PI 첨단 소재 얘기할 때 폴더블 관련주들 얘기 많이 했었고 네. 그러면은 스마트폰 시장, 전방 시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오른 거는 뭔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은 못 찾겠고요. 명확하지 않고. 않기 때문에 일단 이유를 우리가 공시라든지 뉴스 통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쪽이라던가 뭐 애플 쪽이라던가 이런 네. 수요 확대 같은 기대감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이폰 15가 출하량 추이를 좀 확인해야 될 시점도 있고요. 지금 그냥 편하게 아이폰 15라든지 그런 스마트폰 양 보실 거면은 그냥 삼성전기 보시면 됩니다. 예, 삼성전기랑 LG노텍 보시면 되는데 중국 창은 삼성전기, 그 아이폰 15는 LG노텍 보시면 되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수요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네. 먼저 움직이면 그때 봐도 늦지 않다라는 오히려 얘기죠. 그런 이슈라면은 조금 이따 봐도 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I 첨단 소재를 이제 지금 1분기 우선 실적에 대해서 좀 들어보자고 하면 지금 1분기는 실적 바닥으로 조금 판단을 해도 좋을지 궁금하고 매각 이슈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불투명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유효한 어떤 좀 호재다, 이슈다 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혁수 비비님? 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 분기에 대비해서 20% 가까이 영업이익이 좀 깎였습니다. 한 400억 정도 매출액이 400억 정도가 나오게 되었고 전분기 500억에 비해서는 20%가 깎이게 되었고 영업 손실이 110억 정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분기도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 회복을 한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아이폰 14 시리즈가 이제 당초 기대보다 조금 회복이 더뎠다라는 게 1분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악재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전기차 쪽 그리고 북미 고객의 이제 XR 기기 쪽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장 반도체라기보다는 XR 기기라든지 핸드폰 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각 이슈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각한다는 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매각이 진행되다가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중에서 지분 가치가 이제 뭐 지난해에 비해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기업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판단이 아마 희석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자의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판단이 조금 희석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3분기부터 이제 수익성이 조금 회복이 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의견을 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PI 첨단 소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준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사실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 대다수 지금은 좀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존 보유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박현선 차장께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작년 9월 이후에 오늘 가격이 최고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보유자분 입장에서는 일부 정도는 수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홀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차트로만 봤을 있을 때는. 것 같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다음날 아침에 갭 상승이 나와서 거래가 붙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시다시피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지 않으면인데 그게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한 가격이 37,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39,500원에서 37,000원이면은 가격 대산 6,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정도 사이라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심리적으로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서 여기까지 깨지 않으면 일단 내가 한번 기다려보자.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비전 프로 있잖아요, XR. 네.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은 비전 프로가 올해 출하량 가이던스가 90만 대밖에 안 돼요.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너무 비싸다고. 뭐 450만 원 정도 네. 하니까는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다 확인합니까 항상?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우리가 좀 이따 AI를 얘기하겠지만 AI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는데 네. 만약에 비전 프로가 방향이 바뀌어서 혹은 시장의 평가가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대박이 났다라고 뭔가 나오게 되면은 한 3, 4일 만에도 주가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주가 보시면은 요즘 STI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웬만한 소부장들이 지금 손을 못 댈 정도 되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쪽이 뭐라고 어떻게 생각되냐면은 약간 지금 수익률 게임이 시작이 되었다. 네. 워낙 눌려 있었어요. 한 3년, 2년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밸류는 다 잊었습니다. 강자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뭔가 말씀드려 약간은 조심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 그러더라도 상황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오전이랑 오후랑 또 다르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37,000원대 지지하는 걸 확인하신다면은 크게 후회는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더 갈 수 있는 자리기는 하지만 보수적으로 조금 챙기고 반 정도는 37,000원대 그 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수페타시스 하면은 엔비디아의 대표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죠. 두 분 다 더 갈 수 있다. 지금 고신호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이유를 박현상 차장께 먼저 듣고 갈까요? 일단 뭐 이렇게 잘 가는 주식을 현장에서는 대장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에서 HBM3 생산량 2배 늘린다. 네. 그거는 국내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 AI 칩 같은 경우는 발주량이 더 늘어나고 있다. 막상 일각에서 얘기할 때 HBM이라든지 그런 GPU 향 관련 반도체 매출은 지금 몇 프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200배거든요. 네. 그럼 좀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자세한 건 좀 더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막상 오르긴 했었어도요.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김병수 PB도 이제 고 신호를 주셨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시총이 이제 1조를 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이스페타시스도 엔비디아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 이 두 종목의 연결고리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보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내려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 쪽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엔비디아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쪽에서도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자제품의 이제 핵심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이제 PCB죠. 인쇄 회로 기판 중에서 초다층
고다층 통신 기판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MLB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걸 고다층 PCB라고 설명을 하겠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MLB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MLB 매출이 분명히 급증할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수혜주를 검색해 볼 때 이스페타시스가 항상 나오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의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90% 이상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유일하게 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뭐 이제 HSBC라는 회사에서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꾸면서 뭐 투자 의견서 뭐 패배를 인정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500까지라고 이렇게 숫자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보다도 더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된 수혜주들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정말 강한 자가 더 가는 시장이 정말 이렇게 와닿는데 이스페타시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MLB 기파, 이제 고다층 메인보드가 AI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좀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추이에 대해서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일단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AI 시장 우리 얘기할 때 한 3월 달인가요? 그때 수치 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알수 그리고 없다. 지금도 해외 시장에서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추정치가 어렵다. 그런데 이걸 약간 이스페타시스 안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스페타시스 안에 MLB 비중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메인 기판에 들어가는 유선 기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스페타시스 해보면 통신 장비용 기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이 있는데 유선 통신용 매출액이 2022년도에 26%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 76%였는데 76%. 근데 무선 통신 우리가 데이터 센터 향이 그게 지금 26%였고 23년도 올해는 예상이 그게 50%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마 GPU 향 MLB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아까 밸류에이션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추정치가 조금 깎이긴 했어요, 요즘은. 네. 그런데 깎인 이유를 왜 그러냐면은 아까 유선 통신 장비, 유선 장비용보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단가가 유선 장비가 좀 더 비싸요. 그런데 점유율이 아까 3위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3위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70~80%가 다 중국용입니다. MLB가.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있잖아요. 네. 아마도 MLB는 미수가 더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못 쓰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은 이게 추정치는 계속 상향이 될 거고 바뀌어지게 될 건데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올해 가이던스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받쳐주니까 AI 시장이 더 커지는 네. 그런 모습인데 김명수 PB께서는 그런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무의미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보면 차트를 보시면은 종목 이 모양이 캔들이 약간 위아래가 이제 꼬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네. 조정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작이 나오게 됐는데 거의 100% 2배 이상 주가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래쪽으로 5일선이 한 18,000원 선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요걸 터치할 수 있다면 또는 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요 18,000원 내외에서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매수의 기회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이스페타시스가 3분기 또는 나아가서 내년까지도 잘 성장할 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뷰를 주셨고 18,000원대에서 조금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는 텐센트 뮤직이 다음 달에 마카오 행사에 K-팝 가수를 다수 초청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엔터주에 또 다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토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 한알령을 뚫어줄 계기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PB님? 어떻게 보면 한알령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런 연예계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올해 초에 이제 정용화죠. 배우 정용화가 중국 예능에 나오기로 했다가 불발이 됐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뮤직에서 K-팝 이제 행사를 마카오에서 할 때 K-팝 가수들을 좀 초청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국 쪽 관련된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 외교관이 좀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정치 문제로 좀 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물론 어떻게 보면은 문화 쪽으로 이 한알령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 또 미중 무역 분쟁 안에 있는 끼어 있는 한국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신다.
보신다면은 이걸로 한한령 해제까지는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여기서 기대감은 약하지만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종목별로 봐야지 이거를 한한령 해제까지 조금 기대로 끌고 가기는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엔터주에서 JYP 엔터와 하이브를 저희가 이제 매도의 기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JYP 엔터는 박현산 차장께서는 고, 김병수 PB는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JYP 엔터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YP 엔터에 박현산 차장께서 고 주셨는데 더 갈 수 있는 이유 먼저 들어볼까요? 스트레이키즈 좋아하세요? 스트레이키즈 네.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아이돌이 요즘 너무 많아서. 지금 JYP를 봤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A2K 프로젝트 하반기에 예정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정치가 아마도 계속 상향이 되긴 할 건데 이렇게 추세가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성장 기조에서는요 일단은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왜 올라왔냐면은 기억을 해볼까요? 1분기 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죠? 그리고 2분기 때 추정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은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한 시즌, 그걸 프리 어닝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리 어닝 시즌까지는 그 1분기 때 잘 나왔었던 뭔가의 그런 모멘텀을 꺾을 만한 큰 트리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 추세는 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발매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근데 그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모멘텀이 있는 적어도 7월, 8월 시기까지는 일단 지금 추세는 적어도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홀드 말씀드립니다. 이미 올라간 기대치와 이미 형성된 팬덤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김병수 PB께서는 JYP 엔터는 스탑하자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차장님과 이유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공략 굉장히 성공적이다. 트와이스도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쪽 한한령이 해제되게 된다면 해제 전이라면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아마 상승 원동력은 조금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뭐 잘못돼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엔터 업종 자체를 좀 살펴보실 때 지금 사상 최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는 수익 실현을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씩 조금 챙기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 JYP 엔터가 이제 뭐 스트레이 키즈를 비롯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뭐 주요 아티스트를 다 고른 활약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마카오 공연에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오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향후 중국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JYP 엔터는 얼마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그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 중국 내에서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어려운데요. 보이스토리라는 그 그룹이 보이스토리. 2022년도에 올해의 라이징 그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못 먹히진 않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반기 일정이 중국 남자 프로젝트 C라는 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즌하고요. 일단 그 CEO 같은 경우도 어느 중국에 성공한 프로젝트에는 경험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렇더라도 아마도 이제 중국 취향 모멘텀보다는 아마도 A2K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2K. 예, 자, 예. 그러면은 A2K를 이제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 시장의 관심도가 A2K에 좀 크잖아요. 네. 이게 퀀텀업 볼 수 있는 정도일지 PB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뭐 아까 제가 확인해봤던 아메리카 투 코리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데 JYP가 원더걸스 때부터 미국 시장을 굉장히 잘 공략을 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에서 지금 4.7조 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스트레이키즈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일주일 만에 뭐 460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BTS 초반 느낌이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한국 사람들만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북미에서는 걸그룹이 나올 거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보이그룹이 나올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2K 외에도 이제 A2K를 시작으로 연내 한국 라우드라는 그룹과 함께 중국에서는 프로젝트 C라는 보이그룹이 나오기 때문에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이 어떻게 보면 굿즈라든지 판매량이 월등할 수가 있어서 JYP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중국 시장과 함께 미국 시장을 같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전략으로 삼아봐야 될까요, 피디님? 근데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8천 원,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만 8,700원까지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에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수익 시장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3만 원대까지를 한번 지지하시는 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아마 하반기에 JYP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나란히 지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반가운 초록불을 켜주셨는데 박현상 차장께서는 두 종목 다 지금 고사인 주셨잖아요. 엔터주가 지금 뭐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더 점프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엔터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즌일 때는 일단은 실적이 1분기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고 2분기도 기대하는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새로운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체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낼 때마다 잘 나와요. 근데 미국 시장 보시면 피프티라는 그룹 아시죠? 네네. 저희 딸도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좀 현지 있으신 분 좀 여쭤보니까는 그렇게 많이 열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K 엔터의 위치보다는 오히려 그쪽 북미 쪽에는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기대하는 시즌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네. 글로벌리 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김병수 PB께 이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텐센트의 이제 마카오 행사에 르세라핌 그리고 뭐 세븐틴 이렇게 이제 같은 소속사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개 그룹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하이브 아티스트들 얼마나 영향력을 지니고 있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텐센트 뮤직과 함께 이제 음원 유통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로 빅히트와 플레디스, 소스 그리고 어도어 같이 어떻게 보면 자회사 개념의 레이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르세라핌과 세븐틴이 하이브 소속으로 이 텐센트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건데 그 텐센트 뮤직에서는 이제 QQ 뮤직, 쿠거 그리고 쿠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중국 쪽 플랫폼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의 소속 가수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음원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로 충분히 찍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싶고 아마 이제 발매될 신곡들이 이제 중국 현지에서 국내와 동시에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하이브 쪽 매출이 조금 더 나아질 거고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하이브의 아티스트의 영향력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주가를 사실 한참 눌렀던 게 또 BTS의 좀 그 공백기였었는데 뭐 뉴진스,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이런 신진 아티스트들이 세대 교체를 지금 잘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TS 없이도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주가 올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꼼꼼하게 분기별로 메워질지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는 밸류에이션 테이블 보니까는 네. 1Q에서 2Q로 넘어가는데 들어가는 매출액 예상이 공연 쪽이 250억이 1Q인데 2Q가 1,180억이에요. 그러니까는 4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리고 앨범 쪽이 1,840억인데 2,16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EQ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추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BTS가 나간 자리 안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른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그룹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3분기에는 뉴진스, TXT가 들어오는데 4분기에는 세븐틴, 엔하이픈이 돌아와요. 그러면 공백이 없어지는 거죠, 실적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버스 엄청 떠들었잖아요, 몇 년 네. 전에. 근데 아마 3분기 중에서 위버스 멤버십 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멤버십 출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이익단에서는 좀 더 추정치 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는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병수 PB님께 바로 목표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언제 익절해 볼까? 아니 뭐 40만 원대 잡으셨던 분들은 약간의 또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하이브 직전 고점이 한 42만 원까지 40만 원대 정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까지의 여유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금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BTS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아티스트들이 두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한 40만 원 정도까지, 한 30만 원 선에서 지지를 얻는 자리를 보실 수 있다면은 한 40만 원 선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의 기술은 PI 첨단 소재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JYP 엔터, 하이브까지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이슈 그리고 이제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함께 변할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간의 단일가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세기상사가 올라와 있네요. 9% 강세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신흥도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샘표 볼까요? 흑해 곡물협정 이슈로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변동성 보이면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샘표 강한 흐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광전자 급등 후 최근 조용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시간에서 반응 오고 있습니다. 4%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소니드가 9.8% 상승하며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 분해, 방전 등을 담당할 손자 회사 소니드 오늘 설립했다라는 기사가 장 마감 후 나왔습니다. 오늘 3% 상승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 시간에서도 이 소식 전해지자 강하게 반응하면서 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제약과 앱코 역시 7%, 3% 각각 강세 보이고 있고요. FPCB 관련주인 시노펙스 오늘은 2% 하락 나왔지만 시간에서 3% 정도 상승하면서 3,3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6% 빨간불로 마감했던 하이스틸이 시간에서는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2.5% 하락을 하고 있고요. KC텍,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주인 KC텍도 역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약세로 지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2%대 약세 보이면서 14,56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에스트래픽 전기차 충전 관련주죠. 오늘 4%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5,4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PSK홀딩스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입니다. 17% 급등이 나왔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면서 14,0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 SM, 유현상 차장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김병수 PB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성준 부장의 SM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SM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최근 여러 논란 속에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커리어 하이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의 매력, 거기에다가 하반기 기대되는 NCT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터 산업의 레벨업된 성장세 그리고 이제 NCT까지 좀 성장 동력으로 꼽아주셨는데 사실 뭐 엑소 노이즈도 좀 있었고 좀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더 레벨업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소 노이즈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저조했고요. 뭐 빅4라는 위상에 상당히 좀 걸맞지 않은 영업이익이 182억 기록을 했었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제 300억대 중반 정도, 그리고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이제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NCT 드림이 정규 3집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8월에는 NCT 완성체의 또 이제 정규 4집도 예정돼 있고, 또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NCT 유닛들의 앨범이 지금 계속해서 발매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2021년 2분기에 이제 분기 매출 최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던 것이 627만 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NCT 드림이 달성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5장의 앨범이 하반기에 나오는 만큼 이제는 그 SM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커리어 하이를 갱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고요. 또 8월에는 또 이제 걸그룹 에스파가 또 앨범 발표가 있습니다. 정규 1집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 에스파가 2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달성한 만큼 3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인 그룹들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좀 총 3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NCT 도쿄라는 이제 일본의 이제 보이 그룹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NCT라는 브랜드를 활용했다라는 부분들, 또 그리고 전 NCT의 전 멤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의 팬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빠른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신인 그룹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차입 경영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최근에 뭐 주가도 좀 부진한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 계속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을 늘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카카오와의 협업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제는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은 영업이익에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뭐 신인이라던가 여러 유닛이라던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일주일 새 뭐 10% 정도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좀 눈치 보기 하면서 보합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가져가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같은 이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이제 신고가 행진에 걸맞지 않게 최근에는 다소 조금 박스권의 그런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하반기 기대감을 우리가 또 가정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한번 돌파 기대감을 한번 기대해본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지난 이제 그 공개 매수 그런 이슈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급등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13만 2천 원 정도로만 설정을 해드립니다만은 일단 NCT의 그런 흥행 여하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도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현상 차장의 종목 파크 시스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오늘 SNS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썼는데 EUV 관련 주고요. 그리고 아까 이스페타시스 얘기할 때 AI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EUV와 AI 줄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EUV와 AI를 다 잡고 가면서 밸류까지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파크 시스템즈의 주력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원자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현미경이가 무슨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얘기를 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EUV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극자외선 공정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광 물질을 발라서 거기서 광원을 쏘고요. 그걸 쏜 다음 회로 패턴을 그려야 됩니다. 그릴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거기서 뭔가 이물질이라든지 파티클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파티클을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별을 할 때 필요한 것을 원자 현미경에 얘기를 하고, 요거를 회사에서는 NX 마스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UV용
마스크 리페어 장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 측 얘기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발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제가 AI 말씀을 드렸는데 AI에서 우리가 요즘 알고 계시는 한미반도체 계속 갔을 때 그거를 네.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저 파크 시스템도 역시 하이브리드 공정 본딩 공정에 들어갈 때 원자 현미경 활용이 당장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측하는 용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워낙 풀캐파예요. 풀캐파면은 캐파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6월 초에 공시 보시면은 2026년도까지 지금 정도에서 약 2배 정도 캐파 확장 공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는 부담이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잘 가는 종목을 가격을 짓기가 좀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디 가격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디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10만 원, 단 20만 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목표가로는 20만 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5일선을 닿으면 산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시장이 조금 변동을 하게 되면 5일선이 자주 닿습니다. 요즘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5일선보다는 21선을 이탈할 때를 손절가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5일선을 닿을 때까지 분할로 천천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 현대로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밀고 전철이 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올해 이제 전차가 판매되면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들을 지금 현금으로 상환하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늘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좀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한 3만 원대로 내려오게 됐는데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집트 지하철 쪽 320량을 한 4.6억 달러에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공동 제조 및 제공하는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었고 카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대충 한 100km 정도의 지하철을 갖고 있는데 한 300km까지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한번 참여한 업체들은 쭉 계속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고 이번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건 결국에는 K2 전차겠죠. 폴란드 쪽 K2 전차 살펴보시면은 공급이 시작되었고 현지 생산 기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 전초 기지도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도래되는 이제 채권들이 대략 한 750억 원 가량 있는데 네. 이걸 현금 상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재무 건전성 제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 K2 전차 수익성 같은 거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기이기 때문에 좀 기밀로 잡혀 있지만 네. 이 분석한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지난 4분기에 10대를 수출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500억 가량이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7%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분기에 이미 넘어간 K2 전차가 12대 가량이 되어 있어서 네. 영업이익을 한 800억 가량까지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충분히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주가가 하는 조금 바로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한 37,800원에서 한 32,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1차적으로 한 38,000원 선을 보시면서 매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한 3만 원 선을 좀 손절가로 잡고 투자 이어나가신다면 현대로템도 괜찮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SM, 박현상 차장의 파크 시스템즈, 김병수 PB의 현대로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 참고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 1위로 짚어드렸던 다산 네트워크스, 장 초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며 한 번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할까요? 백광산업입니다. 횡령 이슈 이후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위 종목은 애경케미칼입니다. 어제 급등 후 2%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실리며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확인하겠습니다. 시노펙스인데요. FPCB 관련주로 차근차근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2%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2% 상승한 3,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광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최근 급등 후 조용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강하게 반응 오고 있습니다. 5%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소니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회수, 분해, 방전 등을 담당할 손자 회사 소니드 온을 설립했다는 기사가 장 마감 후 나오면서 시간에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드는 올해 폐배터리 관련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소니드온 설립 모멘텀이 최근 횡보세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소니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을 좀 계속 인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도 이제 영암금속을 인수를 했었죠.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업체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5월 달에도 배터리팩 토탈 솔루션 업체 코벳도 인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상당히 좀 강한 좀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마감 후에는 폐배터리 회수 전담 손자 회사 소니드 온을 설립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의 반등이 좀 강하게 보였던 만큼 오늘 시간 내에서도 이러한 뉴스에 좀 강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만큼 소니드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주가는 움직임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물론 인수를 위해서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뭐 추가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일정 부분의 반등, 키 맞추기 반등 정도의 흐름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소니드 살펴봤습니다. 특징주 3위 시노펙스도 볼까요? 기판 업체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장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시노펙스 역시도 FPCB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도 또 반도체용 필터 쪽에서 상당한 좀 강한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내에서 PCB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들 업체들 대부분 좀 일부 그 실적들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고요. 시노펙스 역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시간 내에서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타 PCB 업체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노펙스 역시도 충분히 좀 일정 부분의 키 맞추기의 반등은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고요. 일단 실적도 베이스가 있는 만큼 충분히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노펙스 살펴봤고요. 오늘 거래가 재개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마감은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전고체 쪽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예, 사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뭐 대장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들처럼 네, 기억납니다. 예, 상대적으로 관련된 쪽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미 양산이 가능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지금 이게 밸류가 얼마 이런 건 사실 의미가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물론 이게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쉽게 내리지 말라라는 또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뭐 충분히 물론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상방향도 좀 열어놓고선 조금 일정 부분은 좀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관련주들, 나머지 후발주들도 같이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그 주변의 전고체 관련주도 함께 관심이 유효하다란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5월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른 안도감과 외인 자금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장으로 거래되고 또 거래 중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도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항생지수는 장중 한때 2.7%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2%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5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주택가격지수 등이 공개됐죠. 이 중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고 주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앞서 5월 제조업 PMI나 수출입 지표가 컨센을 하회한 것에 비하면 오늘 지표들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안도감이 조성돼 증시는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개장 상황도 체크해봅니다. 독일 닥스 지수 0.1% 살짝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독일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모색하진 않겠지만 중국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은 파트너이자 경쟁자, 라이벌로 정의하면서도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안보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며 더욱 자세한 대중국 전략이 곧 마련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깍그도 체크해봅니다. 오늘 깍그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7,311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좋은 종목 선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